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G7이 한국을 초청했던 진짜 이유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정보보고서는 한국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한국을 현재 중국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보다 현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인 움직임은 더 이상 핵심 분야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만 구성된 공급망 구축을 위해 200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및 광범위한 성장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삼성전자를 높은 빈도로 언급했습니다. 무려 각각 51회, 35회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주로 한국이 가진 최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백악관이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렸는데,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직, 메모리, 이미지 센서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제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와 기술 우위를 이용하고 있어 기술 분야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막대한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반도체 업계를 앞장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도체 제작 리스크 항목에서 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만이 5나노미터 미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는데요. 특히나 보고서는 한국과의 동맹 강조로 미국은 향후 핵심 첨단 분야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자리를 한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G7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의 자리를 한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를 G7 공동성명에 넣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옥죄려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 내 강제노동 및 인권 탄압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취약 집단과 소수민족, 농업, 태양열, 의료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국가주도 강제노동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중국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강제노동, 인권을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시킴으로써 G7 국가의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해 11개국 안에서만 조선, 철강,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등의 공급 물량을 해결하려는 것이 이번 2021년 G7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고 한국이 이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우후죽순 한국에 투자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때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21세기 핵심 분야에 모두 1, 2위를 다투는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철강,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계에서 한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으로 시장 우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이 반도체 업계를 쥐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G7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디지털 산업의 꽃이자 전 세계가 물량을 갈구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반도체 공급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반도체는 경제를 넘어 안보에서도 전략 핵심 물자가 됐는데요. 이런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기술 우위에 있는 한국을 당연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이를 갈고 한국에 도전장을 내민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2019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여타 장비 등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10%입니다. 그마저도 반도체 제조가 아닌 소재 부품업계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점유율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자민당은 지난 5월 21일 아베까지 등장하여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1장기 반도체를 재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총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4일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각각 공개했는데요. 스가 내각은 반도체 전략을 성장 전략에 포함시켜 가기 결정을 했을 정도로 일본은 1장기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베까지 등장해서 반도체를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외치며 사활을 내건 것 치고는 초라한
엄청난 투자 규모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산 2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을 때는 1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반도체 산업에서 고작 2조 원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한국이 반도체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510조 원의 민간 투자로 반도체 사업의 초격차를 벌려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 투자 위주로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조차도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업계를 따라잡겠다며 수백 조를 들이고 있는 판인데도 기술 부족으로 반도체 업계는 돈이 다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작 연간 2조 원의 투자는 한국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쫓아올 규모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 규모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내 반도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미국과 맞먹는 수준의 예산을 강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와 부품에서 일본이 강국인 만큼 반도체 소재 부품은 일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핵심 반도체 전략은 일본 국내 공급망 우선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비 기업들이 정부 의도대로 국내 공급망을 고수할 것인지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갈등처럼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확대되면 일본 기업들은 첨단 제조 공장 인근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과 관련한 수출 규제를 때렸을 때 일본 정부는 삼성, SK 공장이 멈출 것이라며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었지만 정작 일본 소재 업체들이 짐을 싸서 줄줄이 한국에다 공장을 지어버리는 장관이 펼쳐진 것처럼 일본 정부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굴러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골판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겠지. 안 그래 아베? 이미 일본 전자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반도체 재건하려던 J-디스플레이 실패하지 않았어? 그나마 2조도 날리게 생겼네. 아베는 은퇴한 거 맞아? 은퇴한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 달 전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 장관 주도로 일본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팩스를 없애겠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팩스 폐지에 대한 반박이 폭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반박 이유는 통신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보다는 팩스가 안전하다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도 팩스를 가지고 보안 운운하는 것부터가 미개하다, 전화선만 따버리면 누구나 팩스 해킹은 가능한데 관공서가 통신 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일본 대체 어느 수준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팩스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일본이 과연 한국을 따라잡아 반도체에서 세계 무대를 휘어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한국이 독주하는 모습을 지켜나보는 게 빠르겠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